방금 저장한 데이터를 바로 조회했는데 없었어요. 버그인 줄 알고 코드를 한참 팠죠. 그런데 코드는 멀쩡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조회하니 그제야 있더라고요. 이론일 땐 그냥 넘겼던 DDIA의 결국적 일관성이 실전에서 절 문 거였어요. 쓴 데이터가 복제본에 퍼지기 전이라 잠깐 안 보였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책의 개념들은 학문이 아니라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만나는 실패 모드라는 걸.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저는 이 책을 외우려고 읽지 않아요. 아, 이게 그거구나 를 만들려고 읽습니다. 개념이 이름표가 되면 처음 겪는 장애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 채널은 실제 시스템에서 내린 판단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책 리액션이자 데이터 축이에요. 제가 실무에서 진짜로 부딪힌 DDIA 개념 3가지를 풀어볼게요. 3가지예요. 결국적 일관성, 중복 배송과 역등성, 그리고 백프레셔. 셋 다 규모가 작을 땐 절대 안 보이다가 커지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결국적 일관성. 쓰기는 리더에 가고 읽기는 복제본에서 올 수 있어요. 복제엔 아주 짧은 지연이 있고요. 그 찰나에 읽으면 방금 쓴 게 아직 안 보입니다. 훅에서 겪은 게 정확히 이거였어요. 그래서 판단이 필요해요. 쓰고 나서 반드시 바로 봐야 하는 화면이면 그건 복제본이 아니라 리더에서 읽습니다. 반대로 잠깐 늦어도 되는 곳이면 일관성을 포기하고 복제본을 그냥 써요. 모든 읽기를 똑같이 다루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중복 배송. 대부분의 메시지 큐는 적어도 한 번 전달을 보장해요. 한 번 이상이라는 뜻이죠. 즉, 같은 메시지가 2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들러를 명등하게 만들어요. 2번 실행돼도 결과가 같게요. 이거 지난 데이터 편에서 본 중복 문제랑 뿌리가 같아요. 정확히 한 번을 시스템이 보장해 주길 바라기보다 2번 와도 안전하게 내가 설계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백프레셔.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느리면 그 사이에 큐가 무한정 쌓입니다. 어느 순간 메모리가 터지거나 지연이 폭발해요. 그래서 큐에 한계를 두고 넘치면 생산 속도를 늦추거나 일부를 버립니다. 무한한 버퍼는 그냥 미뤄둔 장애예요. 3개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전부 규모가 작을 땐 절대 안 나타나요. 그러다 커지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책의 진짜 가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실패의 이름표를 미리 붙여준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결국적 일관성, 명등성, 백프레셔. 개념을 시험처럼 외우지 마세요. 실패의 이름을 익히세요. 그러면 처음 겪는 장애 앞에서도 아, 이거 그거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개발과 인프라, 데이터, 그리고 책 리액션까지 실제로 내린 판단들을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 판단의 기록으로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면 구독으로 남겨두세요.